초보자들은 과거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그 지금 과거에 비해서 떨어졌으니까 산다. 그런데 이제 좀 식견이 있고 투자에 성공하는 분들의 특징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하려고 해요. 지금 이 관세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는 분명히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 혼란스러움이 좀 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관세 정도 픽스가 되고 이거에 대한 대응도 어느 정도 세울 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속이 편하실 거예요. 금융에서 이제 리스크는 결국 변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좀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는 좋다. 네, 현재 미국의 관세 전쟁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리스크들이 나타나고 좀 불안정한 시장 상황인데요. 그럼 이런 시점에서 달러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조금 그래도 내렸으니까 제 생각에는 전 지금 사고 싶어요. 어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좀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를 할 때 그게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금이든 환율이든 초보자들은 과거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그 지금 과거에 비해서 떨어졌으니까 산다. 과거에 비해서 올랐으니까 판다. 그런데 이제 좀 식견이 있고 투자에 성공하는 분들의 특징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 관세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는 분명히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통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얻고자 한다, 이런 분들은 이 혼란스러움이 좀 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관세 정도 픽스가 되고 이거에 대한 대응도 어느 정도 세울 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속이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에서 이제 리스크는 결국 변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좀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는 좋다. 그런데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어쨌든 관세 정책이 우리한테 얼만큼 더 힘들게 할 거냐 덜 힘들게 할 거냐가 문제지, 우리나라가 훨씬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마치 왜 주식도 적립식 투자하듯이 달러 베이스의 자산을 지금부터 조금씩 사 모으는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한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달러 투자를 미래를 내다보고 네. 지금 한다라고 했을 때 되게 투자 방법도 다양하잖아요. 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우리 왜 지난번에 그 달러에 대해서 다양한 뭐 달러 예금부터 뭐 달러 보험 막 이런 얘기했었는데, 지금 순간에서 만약에 이렇게 딱 하나만 추천을 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미국 국채 투자를 추천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달러만을 위해서 달러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달러로 계산이 되는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단순하게 달러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미국 국채가 현재 가격이 싼 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럼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금리가 높으면 채권 가격은 어떻다고 했었죠? 낮다고. 그렇죠. 낮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미국 금리 또는 미국의 기준금리로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미국 기준금리가 거의 0%였어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기준금리가 미국 연 4.5%예요. 그거는 이제 1년에 8번 정하는 금리고, 실제로 매일매일 거래되는 채권 가격에 의한 금리는 얼마 전에 5%를 뚫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지금 어떻겠어요? 굉장히 저렴하죠. 그렇다면 기왕 달러 자산을 가지고 갈 거면 미국 국채에 투자해서 여기서 조금이지만 모두 나와요. 채권이니까 이자. 그렇죠. 예, 이자도 나오죠. 또 채권 가격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올라갈 가능. 즉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이 올라가니까, 그럼 여기에서 채권 가격이 올라서 버는 수익도 발생하는 거죠. 여기에 보너스 하나. 미국 국채 가격이 올라서 발생하는 이제 보통 매매 차익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매매 차익은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본다면 단순하게 달러에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미국 국채를 매입하시면 여러 가지 효과를 같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딱 하나 추천한다면 미국 국채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을 텐데 달러 투자를 할 때 좀 주의할 점이나 리스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까지 투자하던 포트폴리오에서 달러라는 것을 따로 마음을 먹어서 돈을 만들어서 이거는 달러에 투자해야지라는 방법보다는 내가 주식에도 투자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주식이 대부분 한국 주식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것을 일부는 달러로 계산되는 미국 주식으로도 분산 투자를 하고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 채권에도 투자하지만 미국 채권에도 일부 투자를 하고 또 심지어 금도 우리가 보면은 금 가격 보면 항상 뭘로 표현이 돼요? 달러로 표현되잖아요. 뭐 3,300달러를 넘었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금을 내가 사는 것도 결국은 달러로 환산되는 자산에 포함하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 드리고 싶어요. 달러에 따로 투자한다 이런 컨셉 말고 나는 지금 현재 기축통화인 달러로 환산되는 자산도 가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 포트폴리오에서 자연스럽게 달러의 비중이 녹아드는 거죠. 나는 주식을 갖고 있지만 달러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내가 채권을 갖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수익률이 더 나는 이런 분산 투자의 차원에서 통화를 결정하는데 원화가 있지만 원화 말고 다른 통화 하나를 딱 고른다면은 아무래도 기축 통화를 고르는 게 좋겠죠. 현재 기축 통화는 당연히 미국 달러이니까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컨셉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고 또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하기에 좀 편안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 달러를 기반한 자산이나 아니면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 그리고 이제 달러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한마디 해주실까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한국은 뭘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했었죠? 수출. 한국은 GDP의 70% 이상이 무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자기네 나라 통화가 강세인 게 유리할까요? 약세인 게 유리할까요? 약세인 게. 그렇죠. 원화가 싸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사기가 좋은 거죠. 자, 반면 미국은 GDP의 70%가 바로 내수, 소비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미국인들이 소비하는 물품은 대부분 수입을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수입을 원활하게 하고 좀 더 많은 재화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어떻게 되는 게 유리할까요? 비싸지는 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때 고민하다 보면 너무 많은 변수가 있어서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한국은 수출하는 나라니까 원화가 싸지는 게 유리하고 미국은 수입하는 나라니까 달러가 강해지는 게 유리하겠다. 이 큰 그림을 먼저 구도를 잡으면 조금 편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질문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세미 씨는 어릴 때부터 한번 딱 기억을 해보면 원달러 환율 얼마부터 기억이 나세요? 저는 1,100원? 아유, 애기네, 애기. 부사장님은요? 저는 한 700원부터 기억나요. 1,000원 미칠 때가 있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수십 년, 우리 너무 세대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수십 년 동안 원달러 환율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늘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환율은 상대 가치입니다. A라는 나라의 통화와 B라는 나라의 통화의 교환 비율이거든요. 두 나라의 경제적 사이즈나 규모나 발전이 비슷하다면 환율은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500원, 600원, 뭐 중간에 2,000원도 갔었다가 지금 한 1,4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해본다면 저는 짧게는 저도 예상을 못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내 자산이 100% 원화로 구성되어 있는 것보다는 일부 자산은 기축통화인 달러로 환산되는 자산을 일부 보유하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슴속 깊이 새기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환율 변동성이 큰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또 달러 투자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면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부사장님께서 드린 정보 통해서 본인의 성향에 맞게 또 신중하게 공부를 해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